자, 4단원입니다. 벌써. 일단 1단원에서는 니네가 그 다항식 곱셈 하면서 곱셈 공식 열심히 외웠고, 그 다음에 2단원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그치? 조금 어렵긴 한데 그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그래도 뭐 열심히 잘 하면서 그 유형들 좀 다 익혔고 테스트까지 받고, 그리고 3단원이 복소수였는데 오늘 뭐 시험도 봤지만 뭐 엄청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그 생각보다 좀 기호가 처음 등장해서 낯설어서 좀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잘 수월하게 오답했을 겁니다. 그죠? 4단원은요, 일단 4단원 제목은 2차 방정식이에요. 익숙하죠? 너무 익숙한 단원이죠? 중3 때도 진짜 많이 풀었는데 여기서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왜 나오냐면 당연히 중요해서 그렇겠죠. 2차 방정식 단원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그냥 조금 더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배웠던 그 유형, 풀이 방법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중3 때 2차 방정식을 잘 해왔다면 여기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뭐예요? 기본 형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이때 a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시죠? b랑 c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a만 0이 아니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0이 아니고 는 0이 있는 형태라면 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 일단 여기서 있잖아. 혹시 내가 아까 반에서도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오, 절대 아닙니다. 얘들아 분모의 문자가 있잖아? 이건 다항식이 아니야. 니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뭐 다항식 계산 있잖아요. 얘는 못해. 더하고 빼고 얘 아니야. 알겠지? 분모의 문자 있는 건 일단 걸러야 돼. 다항식 자체가 성립 안 해요. 이런 걸 두고 2차 방정식이라는 표현 절대 안 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걸 알아야 되고, 자, 2차 방정식 이 뭔지 알았으면 2차 방정식을 풀어야죠. 자, 2차 방정식의 풀이. 얘들아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x의 값, 해, 근,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 다 똑같은 표현이죠?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으라는 건 x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 x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앞에서 열심히 했던 인수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다들 외우고 있어야 정상인데, 근해 공식. 원래 하나 더 있죠. 중3 때 배웠던 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는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따로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 왜냐면은 사실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근해 공식이랑 똑같거든요. 근해 공식은 사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굳이 중복된다고 해서 또 배우지 않아요. 그때는 좀 막 그걸 이용한 풀이를 막 빈칸도 막 채워져 있고 막 그랬잖아. 빈칸 막 쳐져 있으면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풀려면은 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써도 돼. 난 좀 많이 써. 편하잖아. 완전 제곱식 이용한 풀이를 가끔 풀긴 해요. 같은 의미긴 합니다. 근해 공식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같은 내용이라서 여기선 또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풀어도 됩니다. 편하게 푸세요. 알겠죠? 자, 일단 크게 두 가지라고 보면 되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는 내가 한 변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한 변을 인수분해 된 모습으로 만드는 거지. 한 변이 반드시 0이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둘이 곱해서 0 된다는 거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이 아닌 만약에 다른 상수가 되잖아? 그럼 그거는 내가 모른다잉? 둘이 곱해서 만약에 1 됐어. 그럼 될 수 있는, 얘가 곱해서 1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근데 둘이 곱해서 0이 됐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라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자는 거예요. 둘이 곱해서 0 됐다는 걸로 x의 값 어떻게 구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으래, 얘들아. 2차 방정식 풀으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인수분해 뭘로 돼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만들고,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거 맞죠? 그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야? 3 또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1, 이렇게 구해내란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는 이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뭐 5월이라고 쓰거나 또는이라고 써야 돼. 한글로 쓸 거면.
콤마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그 무조건 틀린 거야. 일단 수학에서 이거 5R이랑 콤마는 완전 반대 의미야. 또는이랑 그리고는 완전 반대 의미인 거야. 알겠지? 절대 콤마 찍으면 안 돼. 일단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가 3이거나 또는 x가 1이어도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여도 상관없는 거야. 둘 다 돼도 되고 3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상관없잖아. 3 넣어도 0 나오죠? 1 넣어도 0 나오죠? 그 또는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콤마를 찍는다는 건 x의 값이 반드시 3이면서 1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3이면서 1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콤마는 절대 안 돼. 이거 은근히 많이 실수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또는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근해 공식이라는 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싹 다 근해공 쓰면 돼. 사실 인수분해가 돼도 써도 돼. 내가 막 숫자 찾기 싫은 거 있잖아. 막 숫자 엄청 크고 막 못 찾겠어. 그럼 근해공 써. 근해공 써도 돼. 숫자가 좀 커지면 잘 정리하면 돼. 루트 안에 있는 거 잘 끄집어내고 그 정도만 잘하면 돼요. 얘 솔직히 만능이야 진짜. 근데 애들이 막 솔직히 2차 방정식 얘들아 고3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 모든 문제의 기본이에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하는 그 과정이 기본이야 기본. 근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줄까? 막 풀다가 인수분해 안 되면 애들이 멈춰. 막 자기가 잘못 구한 줄 알고 식을. 근데 인수분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하면 돼? 다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거야. 본인은 의심하지 말고 안 되면 근해공 쓰세요. 알겠죠? 자, 근해공 쓰면 얘들아 x는 자 이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x 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근해공식이 뭐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또 더 뭘 배울 거냐면 중학교 때 이미 배우긴 했지만 여기서 얘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근해공식 안에 들어있는 애인데 얘가 꽤 많이 쓰여. 꽤 많이 쓰이고 얘는 너무 많이 쓰여서 이름도 있어. 얘 이름이 뭐냐면요. 판별식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쓰여서 맨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지 않고 d라고도 많이 써요. d라고 쓴 다음 이 d는 뭐냐면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들아 양수야. 그럼 근데 중3 때 이거 배웠잖아.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어떤 근을 갖는다고 배우죠? 그렇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어떤 근을 갖는다고 배우지? 그렇지. 중근을 갖는다고 배우잖아. 맞아요? 그 다음 판별식 d가 만약 0보다 작아. 그러면 어떤 근을 갖는다고 배우죠? 맞아요. 그렇지. 해가 없다라고 배웠잖아. 맞냐 얘들아? 이게 왜 그때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었냐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는 건 어떤 근을 갖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건데 이게 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딱 했어. 이 안에가 딱 양수가 들어가지. 딱 양수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근이 두 개잖아.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인 거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잖아요. 얘가 양수면 앞에 있는 뿔마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나 있잖아. 여기는 내가 중3 때 배웠고 지금 고등학교 또 배우잖아. 근데 우리가 바로 전단에서 뭘 배웠냐면 수의 체계를 배웠죠. 복소수. 수가 이제 니네가 좀 더 시야가 넓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실수 범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복소수 범위에서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는 실근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실근은 실수인 근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0인데 얘들아 루트 0이 뭐냐?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0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0인데 얘들아 루트 0이 뭐야? 0이지. 얘들아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이 달라? 똑같죠? 그죠? 똑같잖아. 그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지워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사실 그 두 개였던 거야.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게 중복됐죠? 그래서 중근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다. 중복된 근이다. 그죠? 얘들아 근데 중근은 실근이 몇 개인 거야? 아니, 두 개인 거야.
니네 하나의 근한테 중복됐다라고 써? 안 하잖아. 두 개니까 중복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나와서 중복된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x의 값은 한 개라고 하냐? x의 값은 한 개 나온 게 맞으니까. 근데 근으로 따지면 두 개인 근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 0보다 크다랑 0과 같다 이거 두 개 다 써줘야 돼요. 얘네 둘 다 두 실근인 겁니다. 두 실근.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물어봤어.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도 되고 0과 같다도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분명히 두 실근입니다. 두 실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음수일 때 볼게요. 음수일 때.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일단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 들어간 건 이제 내 음수의 제곱근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있지.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랑 똑같지? 루트 마이너스 3 뭐라고 한다? 루트 3? i라고 쓸 거 맞지? 그죠? 그래서 얘는 근이 어떻게 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요, 해가 원래 없었던 거 맞아요. 해가 없었던 거 맞는데 실수 범위에서 없었던 거야. 이제 복소수 범위 얘기하기로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실수인 범위 내에서 없는 게 맞는데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허수인근. 근데 나 그냥 두 허근이라고 써도 돼요. 같은 말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냥 두 허근에는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실수인 범위에 세가 없었는데 이제는 복소수 범위에서 볼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아니면 그냥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니네가 오늘 외워줄 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한 3개 정도? 한 3개 정도 외워줄 건데 이거는 외우는 거에 속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좀 더 추가한 거지. 이거는 좀 추가해서 기억을 해주면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왔어. 2차 방정식 얘들아 실근을 갖는데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그렇지. 그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다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크다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달라요. 그죠? 얘들아 2차 방정식이 두 허근을 갖는데 이건 뭐라고 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갖다 넣으면 안 된다. 갖다는 건 실근인 거 알지? 두 실근은 0 이상, 두 허근은 0보다 작다야. 여기다가 등호 넣으면 안 돼. 알겠지? 요것만 그냥 추가해주세요. 원래 외웠던 거에서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두 허근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풀이 방법 다 똑같고요. 조금 더 시야를 좀 넓게 가져서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도 분명히 두 실근은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면 두 실근을 가진 조건입니다. 그냥 실근을 가진 조건. 알겠지?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알겠지?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배웠을 건데요. 나는 애들한테 중3 때 2차 방정식 하면서 편해서 얘기해주긴 했었거든요. 자,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엄청 많이 쓸 거고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좀 외워줘야 될 게 있어. 단순히 그냥 x값 구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판별식을 써서 이게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이런 조건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야, 사실.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내가 계수들만 보고 근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잘 봐봐.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해가, 이 2차 방정식의 x값을 알파 또는 베타로 갖는다고 치자. 보통 2차 방정식 해는 알파랑 베타라는 미지수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별 뜻은 없어요. 자, 이렇게 가지면 얘가 분명 얘들아 2차 방정식 해를 이렇게 가지려면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으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A에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냐? 맞죠? 그래야지만 얘가 0이 되는 값 x값이 알파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베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일단 얘랑 얘는 같은 식인 거야. 해를 알파랑 베타로 가지려면 이렇게 가져야 돼. 그지?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나요? 이 식과 이 식은 다 같은 식입니다. 맞죠? A까지 분배해 볼게요. A까지 분배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맞냐 얘들아? 일단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인 거지, 그치? 일단 식이 완전 똑같으려면 2차항 계수는 2차항 계수끼리 같아야 되고 1차항 계수는 1차항 계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2차항은 이미 같고요. 1차항 비교하겠습니다. 얘 1차항 계수가 B죠? 얘 1차항 계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그치? 얘 상수항은 얼마예요? C죠? 얘 상수항은 A 알파 베타입니다. A랑 알파랑 틀려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 유명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게. 그리고 우변 먼저 쓸게요. 자, 우변 좌변에 쓸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니네가 오늘 외워야 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양변 A로 나누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얘들아 여기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식을 정리를 하다 보면 강연아 이게 성립해. 그래서 얘는요 두근의 합이거든요.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랑. 여기서 말하는 A는 2차항 계수고요. 여기서 말하는 B는 1차항 계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랑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A는 2차항 계수, C는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가 굳이 직접적으로 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식만 보고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식은 뭐 다 풀 수 있겠지만 풀어봅시다.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게 뭐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하면 0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x의 값은 뭐예요? 이 x 또 x의 값은 3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내가 근을 구했으니까 두근의 합 얼마야? 5. 두근의 곱은 6이잖아. 그치? 이런 건 구하기 쉬우니까 내가 근을 구해서 더하고 곱해도 되지, 그치?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안 구해도 돼. 내가 근과 계수 관계를 알면 얘들아 그냥 이 식 보고 얘기하면 돼. 이 식 보고 두근의 합을 구하래. 두근 안 구하고 그냥 구해볼게.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자리 뭐 있냐? 1 있는 거야 이거 1 그지? 1 있는데 안 쓰죠 보통? 마이너스 A분의 B 자리에 뭐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5. 그래서 두근의 합이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두근의 곱도 볼게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야. A분의 C. A 자리에 뭐 있어요? 1. C 자리에 뭐 있어요? 6. 그래서 두근의 곱이 얼마야? 6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알겠죠? 일단 이게 식이 복잡해질수록 더 편해. 니네한테 뭐 2x제곱 뭐 플러스 8x 플러스 뭐 7은 0이래. 인수분 안 되죠. 딱 봐도 안 돼요. 니네한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나는 그냥 근과 계수 관계만 쓰면 돼. 자, 두근의 합부터 써볼게요. 두근의 합 공식이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 외워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A 자리에 뭐 있어요? 이 B 자리에 뭐 있어요? 8. 약분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 이게 두근의 합이 되는 거야. 자, 두근의 곱도 구해볼게요. 두근의 곱. 두근의 곱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A분의 C지? 그치? A 자리에 뭐 있어요? 2. 그치? C 자리에 뭐 있어? 7. 그래서 그냥 약분할 것도 없네. 그냥 2분의 7이 되는 거야. 내가 이걸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얘들아 구할 순 있지 해는 더하고 곱했을 때 얘들아 2분의 7 나오려면 얼마나 복잡하겠니. 그죠? 그래서 굳이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이 공식만 외우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개수만 보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알겠죠? 두근의 합 외워야 돼. 강인이 외웠어? 응? 마이너스 A분의 B. 동환아 두근의 곱 A분의 C야. 알겠죠? 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같이 얘기할게요. 자, 이것도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식. 요식 보고 바로 얘기 좀 할게.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보냐면 2차 방정식을 그냥 열심히 막 풀고 막 해도 막 합도 구하고 그지? 막 곱도 구하고 막 다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원래 수학은 항상 거꾸로 물어봐. 마치 1단원이랑 2단원이 그렇잖아. 니네가 열심히 곱셈공식 외웠지? 막 전개하는 거 열심히 외웠잖아. 막 시험도 보고. 근데 2단원이 뭐야? 인수분해야. 그 전개한 걸 다시 곱으로 바꾸래.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항상. 얘도 그래. 식을 준 다음에 니네한테 x값 구해봐 이렇게 계속했어. 근데 이제는 x값 줄 테니까 이번에 식을 구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내가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식을 쓸 건데 식도 그냥 외울게요. 오늘 외워야 될 세 번째입니다. 이차항 계수에다가 요 식 그대로예요. 한글로 쓸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근의 합 x 플러스 2근의 곱은 0 이렇게 외울 겁니다. 알겠죠? 2차항 계수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이거 일단 묶어내시고요. 이 모습 그대로예요.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이거 한글로 써야 외우기 편하니까 한글로 쓰는 겁니다.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0이야. 알겠죠?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0. 2차항의 계수가 뭐 2고 마이너스 1이랑 4를 두 근으로 갔는데 그럼 식 쓸 수 있지. 처음 2차항 계수니까 2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이랑 4를 근으로 가는 식을 쓰려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분명히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나한테 이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를 해야죠. 그래서 전개를 해가지고 2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2만 분배해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요 이렇게 쓰겠지. 원래대로라면 그지? 근데 나 이렇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전개하는 거 괜찮아. 해가 깔끔할 때는 그래. 근데 나 이게 해가 어떻게 복잡하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내가 외우라는 거는 내가 이걸 외우라는 건 이 공식을 이 식을 하나를 생략하자는 거야. 바로 이렇게 쓰자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걸 하나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식인 거야. 한번 써볼까요? 자, 2차항 계수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합 2근 더하면 3이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합 x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곱 플러스 2분의 곱은 0 바로 이렇게 쓰자는 거야. 원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가 맞는데 해가 너무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식이 좀 더러워질 때가 많아가지고 이 위 첫 번째 줄 이거 생략하고 바로 이 식으로 쓸 수 있게끔. 알겠죠? 이거 좀 굉장히 쏠쏠해요. 쓰다 보면. 알겠지? 분수일 때 특히 너무 좋아. 막 전개하고 이러려면 좀 되게 막 귀찮고 더러울 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과정 안 쓰고 이 과정을 바로 쓰려면 2차항 계수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합 x 플러스 2분의 곱은 0입니다. 는0 없으면 2차 방정식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까지 추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울 거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은 다 니네 아는 내용이거든. 자, 그 다음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건 얘들아 별건 아니고요. 니네한테 2차식을 인수분해해달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뭐 4x 더하기 1은 0, 1 이런 거.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 이런 거 인수분해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줄 거예요. 원래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니네한테 이거 인수분해해달래. 못하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겨. 그치?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잠깐 근해 공식의 도움을 받을 거야. 얘들아 근해 공식 쓰려면 원래 2차 방정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2차식이잖아. 는0이 없잖아. 잠깐만 는0을 빌려줘. 잠깐 빌려주고 이제 근해 공식을 좀 쓸게요. 자, 근해 공식 쓰려면 x는 뭐냐? 2분의 2a 분의니까 마이너스 b 얼마예요? 마이너스 4 뿔마루트 b제곱 16 마이너스 4ac 4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12니까 2루트 3인가 이렇게? 맞아요? 2로 약분할게요. 2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냐? 내가 얘들아 만약에 얘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된 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니네 딱 봤을 때 지금 얘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근해공식을 쓴 거잖아. 그럼 근해공식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근해공식 도움을 받아가지고 x값 구한 걸 가지고 인수분해 된 척 쓰면 돼. 이렇게. 이게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면요. 해를 이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치? 내가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는 식 줄 거야, 니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근해공식을 써. 그래서 x의 값을 구해. 그리고 이걸로 인수분해로 쓰는 거야. 이 x값을 가지고. 인수분해 된 척. 괄호 안에 괄호 있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해로 가질 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잘 썼으면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돼. 괄호 이제 풀어주면 돼. 괄호까지 다 풀어주면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식 줄 거니까 그때 근해공식으로 x값 구하고 거꾸로 쓰면 돼. 원래는 인수분해해서 x값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치? x값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인수분해가 목적인 거니까 거꾸로 근해공식으로 x값 구하고 분명히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를 해로 가져야 되니까 이걸로 식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얘도 그래. 이게 뭐야? 여기 예시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래. 못하지. 못한 애를 줘놓고. 근해공식 쓰는 거야. 그래서 1 뿔마 루트 5가 나왔나 봐. 그래서 이걸로 거꾸로 인수분해 된 척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괄호 안에 괄호는 별로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같은 분배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끝. 알겠죠? 인수분해 어차피 안 되는 식인 거니까 근해공식으로 성립한 x의 값을 구해놓고 그걸로 인수분해식 쓰면 된다고.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자, 켤레근. 켤레란 단어 익숙하지? 앞에서 배웠잖아. 켤레복소수. 걔 뜻이 뭐였어? 그렇지. 허수부분의 보호를 바꿔줘 이런 뜻이었잖아. 그지? 똑같아요. 똑같은 허수부분의 보호를 바꾼 근이야. 근데 허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리수로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얘는 있잖아. 그러니까 한근이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이야.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나머지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무리수의 보호를 바꿀 수도 있어. 한근이 4 마이너스 i래. 그럼 나머지 한근이 뭐라는 거야? 4 플러스 i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가 않아. 얘는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얘는요 개수가 유리수여야 돼.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얘는요 개수가 실수여야 되는 거야. 개수가 유리수거나 실수가 아니잖아? 그럼 켤레근 성립 안 한다잉. 이거 얘들아 옛날이긴 한데 옛날에 온양공과 어디 학교에서 기출지에서 나온 적 있어요. 시험 문제로. 이 조건 뺀 다음에 한근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애들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애들이 이렇게 놓고 푼 거야. 그래서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으면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럼? x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한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입해야지. 야, 근 알려줬다는 건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이잖아. 대입해서 뭐 항등식의 성질로 막 풀고 그랬던 문제인데 어쨌든 그건 나오면 얘기할 거고 이 조건이 없으면 넣으면 안 된다고. 다른 항등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ABC가 즉 개수가 유리수일 때 이때 개수 얘기하는 거야.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루템이면 나머지 한근이 P 마이너스 Q루템. 당연하게 성립하면 되고. 그 다음 ABC가 실수야. 개수가 실수일 때 한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근이 P 마이너스 QI랍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진짜 켤레복소수 관계고 얘네들한테는 켤레복소수 관계라고 하지 않지만 얘네 허수부분의 부를 바꾼 것처럼 위에 거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의 부호만 바꾸면 돼. 같은 개념이라서 같이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이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래 정리를 좀 하자. 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생긴 형태 알 거고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2가지 있다고 했죠? 뭐 있다고 했어? 인수분해랑 근해공식. 그 근해공식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게 중요한 애라고 했지? 걔 이름 뭐라고 했지?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신근? 맞는 말이네. 중근을 갖고 일단 중근인 거 맞잖아, 그치? 중근이고 두 실근이긴 하다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두허근 또는 서로 다른 두허근. 실근에서 해가 없다가 맞는 표현인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그렇지. 그 다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게 뭐지? a의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차식의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거 줄 테니까 근해 공식으로 x값 구하고 인수분해 거꾸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켤레근 관계 조건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오늘 개념 이게 답니다. 괜찮죠? 볼게요. 유형이 조금 많아가지고 단순 계산을 최대한 좀 뺄게요. 아까 반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해 구할 수 있죠? 근해 공식만 쓰시면 됩니다. 딱 봐도 근해 공식이죠? 그죠? 근해 공식 쓰면 될 것 같고 자, 유형 2번. 자, 이것도 일단 얘기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나머지 한 근을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입이죠. 일단 한 근을 알려줬다는 건 무조건 대입하라는 거야. 왜냐면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이잖아. 그래서 얘들아 근이라는 건데 뭐 얘기하는 건데? x값인 거 아시죠? x의 자리에 넣어야 돼. x 자리에다가 문자 아무리 많아도 x에다 넣는 거야. x에다 넣으면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인가? 그럼 얘는 k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라는 걸 k 자리에 넣고 다시 인수분해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나머지 한 근까지 찾아주시면 되고. 자, 유형 3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써가지고 이런 것들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절대값은 계속 나와. 학년이 올라가도 안 나오는 애가 아니야. 계속 나오는 애야. 절대값이 니네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절대값을 풀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절대값만 만약에 없었잖아? 그럼 이 문제는 별거 아니죠. 니네한테. 그치? 절대값이 없어지면 좋겠잖아. 그치? 근데 마음대로 없애면 안 되잖아. 왜 마음대로 없애면 안 되는 거야? 부호를 몰라서. 맞아.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는 걸 니네가 알고 있잖아. 근데 부호를 몰라서 못 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 맞아요. 그렇게 두 번만 풀면 돼. 니네가 앞으로 절대값을 마주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부호를 나누면 돼. 부호를. x부호 아닙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애의 부호입니다.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알겠지? 절대값 안에 뭐 들어있어 지금? 얘가 양수일 때 한 번이랑 얘가 음수일 때 한 번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만 하면 내가 절대값 없어질 수 있잖아. 그치? 자,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야.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등은 어디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거 x 범위로 정리까지 좀 할게요.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x긴 하니까. 알겠지? 이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 일단 한 거고 x로 정리하면은 3x가 2 이상이고 x가 3분의 2 이상일 때야. 자, 한번 봅시다. 절대값 안에가 지금 양수일 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이제 풀릴 수 있지? 절대값 풀려질 때 안에가 양수면 어떻게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x제곱 더하기 그대로 쓰면 뭐라고 써? 그렇지. 3x-2는 이렇게 풀려지면 얼마나 속 시원해. 그치? 이 절대가 없어요. 맞죠? 이거 이제 풉시다. 자, 옆으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4가 0이냐? 이거 인수분해 되죠? 뭘로 돼? x 플러스 4? x-1은 0이지. 그럼 x는 마이너스 4 또는 1 맞냐? 근데 내가 얘들아 절대값 안에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둘 다 답이 될 수 없어. 둘 다 답으로 인정해버리면 내가 이거 범위를 나눈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난 무조건 x가 3분의 2 이상일 때만 푼 거야 지금. 그럼 둘 중에 뭐겠어? 1만 되는 거야 둘 중에. 요거 알겠죠? 자, 얘도 볼게요. 이번에는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 푸는 거야. 음수일 때. 양수일 때 한 번 풀고 음수일 때 한 번 풀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음수일 때 풀었으니까 x는 3분의 2 미만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그쵸? 자, 그리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니까 일단 절대값 이제 풀어주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붙여서 뭐라고? 마이너스 3x? 그렇지. 이렇게. 따라왔어요? 절대값 없어졌으니까 이제 속 시원하잖아. 그치? 자, 이 옆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 항 두 개에다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거 있어요? 인수분 하셔야 돼요. 공통으로 뭐 있어? x 묶어내. x에 x-3이 0인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지?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뭐야? 0.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3. 근데 난 분명히 3분의 2 미만일 때를 풀고 있던 거야. 그치? 그럼 둘 중에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죠. 따라서 x의 해는
x의 해는 뭐야? 1 또는 0밖에 안 되는 거야. 4개 다 되면 안 돼, 절대. 그럼 범위 나누는 게 의미 없는 거야. 자, 이게 진짜 두근인 거고 이걸 두근 더하면 1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값 보이는 즉시 범위를 나누면 돼. 범위를 알겠지? 자, 얘도 절대값이랑 거의 뭐 양대산맥이죠. 근데 얘, 이 기호 이름이 뭔 줄 알아? 오, 맞아. 이 이름이 가우스예요, 가우스. 이게 가우스 기호야. 가우스로 한 거 맞지? 가우스 기호인데 이 기호는요 교육과정에는 없어요. 니네가 학년 올라가면서 한 번도 배우지 못할 거야. 근데 나와요. 모든 학년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문장이 있어서 그래. 이 문장이 가우스의 뜻이거든. 이 문장만 추가하면 가우스 기호를 막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라리 2차 방정식 하는 건 그나마 쉬운 거니까 가우스랑 좀 이때 많이 친해지고 나중에 또 멀어질 거거든요. 많이 어려워요. 함수 이런 데 나오면 장난 없거든. 일단 가우스 기호의 뜻이 뭐냐면 가우스 기호 대괄호입니다. 절대값이랑 틀려요. 딱 기호를 씌우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로만 나올 수 있어. 자, 예를 들면요. 가우스 2.1 2.1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정수만. 2.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얼마야? 맞아. 그래서 얘는 2야 그냥. 알겠죠? 가우스 1.38. 그럼 얘는 1.38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뭐예요? 그렇지. 가우스 0.34. 0.34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그렇지. 1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걔는 안에 있는 걸 넘는 숫자니까 그런 건 쓰면 안 돼. 넘지 않으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정수야. 가우스 3 이거 얼마일까? 얼마일까? 자, 얘들아 크지 않다라는 말은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된다는 건데. 3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3. 이거 3이야. 알겠지? 양수는 이렇게만 말하면 곧잘 하거든요. 음수일 때 어려워. 음수. 잘 봐봐. 음수 헷갈린다. 마이너스 1.4. 얼마일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4가 커? 마이너스 1이 커? 야야야야 얘들아. 마이너스 1.4가 커? 마이너스 1이 커? 마이너스 1이 크지? 근데 얘를 넘지 않는 정수로만 나올 수 있잖아.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커서 안 돼. 그지?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2야. 알겠지? 음수 헷갈린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3.5 얼마니? 그렇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5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얼마니? 마이너스 5. 알겠죠? 이게 가우스예요, 이게. 좀 감이 오나?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안에 있는 값을 넘지 않은 최대의 정수로 나온다는 거. 그럼 잘 봐. 나한테 지금 이거 풀라고 했거든요? 야, 얼마나 복잡해. 딱 가우스 기호만 등장했을 뿐인데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잖아. 이것만 없으면 내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치환을 할 겁니다. 2차 방정식에 나온 가우스 기호는 치환을 할 거예요. 잘 봐봐. 가우스 x를 라지 x로 바꿀게. 잘 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 자, 치환만 했을 뿐인데 아주 마음이 편하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뭘로 돼요? 2, 1에 1, 3 마이너스 어디다 붙이냐? 1한테 이렇게 오케이. 그럼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은 0인가 얘들아? 맞아요. 그럼 x값 뭐예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얘들아 이 라지 x는 가우스 x였던 거 알지? 둘 중에 뭐밖에 안 될까? 오, 왜? 그렇지. 최대 정수로만 나와 있다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2분의 1이 정수냐? 아니잖아.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 3밖에 안 돼. 그럼 잘 봐 얘들아.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3. 얘들아 이거는 값이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가우스 기호 씌웠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거 범위로 써야 되는데? 얘들아 최소 얼마부터 가능할까? 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부터 가능하겠죠? 어디까지 가능해? 넘지 않는 정수면 되는데? 마이너스 2까지 가능하겠죠. 마이너스 2까지. 가우스 기호를 딱 씌웠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걸 이렇게 범위로 써야 돼. 왜냐면 가우스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3이죠? 그치? 얘들아, 가우스 마이너스 3.1은 얼마야? 마이너스 4다. 그치? 마이너스, 왜냐면 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잖아. 그치? 안에 있는 걸 넘지 않은 정수니까 얘 마이너스 3 아니야, 알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가우스 마이너스 2.1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3. 가우스 마이너스 2.78 얼마니? 마이너스 3. 가우스 마이너스 2.0001 얼마니? 마이너스 2부터 포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우스 기호는요, 항상 x값이 범위로 나오는데 한쪽은 등호 넣고 한쪽은 등호 안 넣으면 범위가 아주 깔끔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봐봐. x의 범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알겠죠? 가우스 기호는 범위로 나옵니다. 범위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형 5번. 자, 얘들아, 활용 단어는요, 진짜 쉬워요. 계속 내가 매번 나올 때만 얘기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용은 점점 쉬워져. 그냥 딱 니네가 식만 쓰면 되는데 그 식 쓰는 게 엄청 편해. 알겠죠? 그 전혀 겁먹지 않고 너무 그냥 편하게 읽고 식 쓰시면 됩니다. 자, 얘 보면요. 정사각형 있었대. 처음에 정사각형 있었는데 원래 한 변의 길이를 뭐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가로의 길이는 6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4만큼 늘렸대요.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로 바뀌었을까? 그렇지. 세로의 길이는? 그렇게 했더니 이 땅의 넓이가 처음 땅의 넓이의 수학에서 뭐뭐의는 곱하기로 바꾸시면 돼요. 같은 의미니까. 처음 땅의 넓이의 3분의 2가 되었다. 자, 바뀐 땅의 넓이는 처음 땅의 넓이의 3분의 2라는 게 등호 넣으면 곱해서 3분의 2, 처음 땅의 넓이 3분의 2 곱하기로 같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바뀐 땅의 넓이부터 쓸까요? 바뀐 땅의 넓이가 얼마예요? x-6, x 플러스 4는 처음 땅의 넓이가 얼마죠? x제곱. 이거의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주세요. 그냥 단순히 2차 방정식 계산 안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유형 6번. 자, 2차 방정식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가 조건이 뭐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지? 같다 아닌 거 알죠?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알죠? 판별식 0보다 크다. 자, b제곱. 얘들아, b자리에 뭐 있어?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3 있는 거 아시죠? 그럼 b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도 제곱하고 k 플러스 3도 이렇게 제곱해줄게. b제곱이야. 마이너스 4. a자리에 뭐 있어? 1 있죠? c자리에 뭐 있어? k제곱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x 없는 게 다 c인 거 아시죠? 따라왔나요? 얘가 0보다 크다 맞냐 얘들아? 자, 이거 뭐 그냥 전개해도 되는데 어차피 한 두 개에 4 곱해져 있으니까 둘 다 4 나눌게. 4 나누고 전개하겠습니다.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k제곱 사라질 거고 6k 더하기 10이 0보다 크고요. k 범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하시면 됩니다. 10 옆으로 이항하고 6으로 나눠. 그럼 k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5는 얼마쯤 되는 숫자지? 마이너스 1. 얼마냐? 마이너스 1. 얼마보다 크면서 그 중에선 제일 작은 정수. 마이너스 1이다잉. 0 아니고. 알았지? 마이너스 1, 0, 1, 2, 3 얘는 다 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유형 7번 봅시다. 자, 유형 7번인데요. 실수 ABC에 대해서 뭐 B는 A-C다 뭐 저런 얘기.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요. 일단 근을 판별하는 식을 뭐라고 해? 판별식이라고 하죠. 걔 어떻게 쓰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아시죠? 일단 근데 여기서 말하는 A랑 여기서 말하는 C랑 틀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B는 그냥 1차항 계수고 A는 2차항 계수고 C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야. 부호 조심해야 돼. 부호 알겠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써볼게. 저식 가지고 써보는 거야. 저식 가지고. 그럼 b제곱이 뭐야? 그냥
B제곱 똑같죠? 마이너스 4A 얘들아 C자리에 뭐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B제곱 플러스 4AC가 지금 얘들아 판별식에다 양수면 어떤 근을 갖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맞죠? 중근. 근데 분명히 두 실근이라고 했고 그치?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럼 나 지금 판별식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되겠네? 맞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B, C가 그냥 실수라고만 나와 있지 범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맞지 강연아? 그치? 근데 나한테 준 게 있다 그래도? 뭘 줬어요? B는 A-C라는 걸 줬구나. 일단 넣을게요. 넣으라는 것 같으니까. 자, B자리에 넣으면 얘가 지금 A-C의 제곱 더하기 4AC 이렇게 되네. 이 공식인데? 나 곱셈 공식은 계속 나온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이유겠죠, 그러니까.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인데. 4AB 공식. 이거 뭘로 바뀌냐? 뭐라는 거야? 누가 전개하고 있어? 그렇지. A 플러스 C의 제곱이죠. 전개 다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도 똑같은 모습이야. 근데 곱셈 변형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맞아요? 일단 A 플러스 C의 제곱. 그럼 니네 있잖아. A가 양수든 음수든 알 바 아니고 실수라며. 실수끼리 더한 다음에 제곱했어.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같을 순 없나요? 제곱해서 0 될 수 있어 없어? 제곱하면 0이 안 돼? 제곱해서 0 될 수 없어 얘들아? 있잖아. 음수는 안 되지. 얘들아 지금 ABC 실수래잖아. 그치? 허수 이거 많이 안 나와. 실수끼리 제곱해서 제곱하면 범위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지. 왜 등호 왜 빼? 같을 수도 있어. A랑 마이너스랑 같을 수도 있잖아. 이게 뭐 다 양수라는 것도 아니고 실수라는 건데 음수일 수도 있는데 왜? 알겠지? 0 이상이야? 판별식이 썼는데 판별식이 0 이상이 됐구나.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건 어떤 근을 가져요? 그냥 두 실근 또는 그냥 실근. 1번만 맞습니다. 아시겠죠? 3번 체크하시면 안 돼요.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 그치? 배운 거에만 충실해. 판별식이 0 맞죠? 자, 그럼 판별식 쓸게요. B제곱 얼마냐? B제곱? 야, B자리에 뭐 있냐, 얘들아? 저거 다 빈 거 알지? X에 곱해져 있는 거? 그럼 B제곱 하면 잘 봐. 4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게 B제곱이다. 그치? 2 따로 제곱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따로 했어. 맞아요? 마이너스 4AC. 자, A자리에 뭐 있냐? 1. 나머지 저거 다 C자리에 저거 3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에 있는 거 알지? 자, 3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0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따라왔나요? 자, 일단 4 곱해야 되는 거 나눌게. 그 다음에 나 이거 니네 전개하자. 공식 안 까먹었지? 한 3개짜리 제곱되어 있는 거 이거? 전개하면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인 거 아시죠? 굿.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0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치? 얘들아 이걸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어차피 똑같은 걸 2개 곱한 거에다 똑같은 거 3개 곱한 거 뺐다며. 그럼 몇 개 남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들아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인 거 맞나요? 얘도 익숙한데 봐봐 곱셈공식 계속 나온다니까? 지금 4단원인데 계속 나오죠? 1단원이 계속 볼 거야. 계속. 알겠죠? 까먹으면 계속 기억하려고 해야 돼. 보면 뭐 끄집어내라고 했지? 그렇지. 2분의 1 끄집어낸 다음 어떻게 써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 실수를 제곱했는데 얘다 실수 제곱한 범위가 뭐라고? 0? 아까 했잖아. 0? 그거 나왔다. 0 이상, 그치? 0 이상이야.
0 이상인 애들을 다 더했는데 0 나왔대. 그 말은 뭐야? 다 0이다. 다 0이었다. 0끼리 더해서 0 나온 거다. 맞죠? 그럼 일단 A-B가 0이라는 건 A랑 B랑 같다는 거고 B-C가 0이라는 건 B랑 C랑 같다는 거니까 A, B, C 보면은 세변의 길이를 하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 그래. 대표 문제다, 대표 문제 얘들아.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 대표 문제. 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대요. 얘들아,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 얘들아, 배운 거만 충실하자. 어떤 근을 갖는다는 걸까? 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중근을 가질 거 아니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이 0,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계속 얘기하고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겁니다. 쓸게요. 자, b제곱 4의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 얘가 0이라는 겁니다. 4 약분해버릴게. 나는 개수 큰 게 별로 안 좋아서 약분하는 건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이거 정리하면 k값 나오겠네. 그죠? 1차 방정식이니까 뭐. 이건 10번 봅시다. 자, 오늘 내가 외우라고 한 세 가지 중에 두 개. 근과 계수의 관계야.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 근의 합구하는 공식 뭐더라 얘들아?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자, 마이너스 a 자리에 뭐 있어요? 3. b 자리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6. 그럼 플러스 바뀌겠지?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 자, 두 근의 곱 써야겠다. 두 근의 곱은 공식 뭐더라? a분의 c. a 자리에 뭐 있어? 3. c 자리에 뭐 있어? 8. 오케이. 3분의 8.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건 곱셈공식 변형 써야 되지.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안 까먹었지? 대입해.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곱셈공식 더 많이 나와. 왜냐면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계속 찾을 수 있잖아. 근데 곱셈공식 변형에 계속 나오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나와요. 알겠지? 응? 공식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진짜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또 써볼게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공식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a 자리에 뭐 있어? 1 있죠? b 자리에 a 있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어차피 그냥 3a 마이너스 2라고 쓸게. 여기까지 괜찮지? 두 근의 곱은 뭐냐 얘들아? 이 정도 암산 되겠는데 a분의 c니까 얼마야? 1. 여기까지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저거 전개하기엔 좀 빡셀 것 같고 저 모양을 보니까 3a가 나왔구나.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인 거 맞죠? 그치?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성립한다며. 알파 넣어도 성립하고 베타 넣어도 성립한다며. 그치? 알파 넣으면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 맞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a도 있었구나. a랑 알파 다 있구나. 자, 마이너스 알파를 분배할게. 그러니까 알파 뒤에 있었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a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겠네. 그러면 따라왔나요? 자, 모양 비슷하게 나왔냐? 나왔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이라며. 얘만 이항하면 같은 값 알겠네. 맞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2알파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그러면은 뒤에 거는 베타는 그냥 여기 똑같이 베타만 넣으면 되는 거다. 그치? 문자만 바뀔 거니까 앞에 거가 마이너스 2알파. 뒤에 거가 뭐야? 마이너스 2베타겠지 뭘. 얘가 마이너스 2알파랑 같고 뒤에 건 마이너스 2베타랑 같겠지. 알파 대신에 베타로만 똑같이 들어갈 텐데. 괜찮죠? 이거 곱하면 뭐야? 4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야? 1 찾아놨잖아.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합니다. 자, 비례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니네는 고3 때까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비례상수. 계속 쓸 거예요. 비례상수. 비례상수가 뭐냐면 얘들아 항상 두 근의 비율이 2대 3이라며. 그럼 실제로 근이 2랑 3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4랑 6이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6이랑 9였을 수도 있죠. 아니면 8이랑 12일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얼마가 곱해지는 건 똑같이 곱해지면 돼. 2랑 3이었다면 이렇게 1이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4랑 6이었다면 똑같이 2가 곱해진 거 아니야. 6이랑 9였다면 똑같이 3이 곱해진 거잖아. 얼마가 곱해진지 몰라서 지금 근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주자고. 걔가 바로 비례상수예요. 나는 얘들아 딱 저 비율을 보잖아? 그럼 두 근을 바로 그냥 2알파랑 3알파로 그냥 정해버리려고. 요 알파가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나중에. 다 구하고 나면.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알파 값을 바로 비례상수라 그래. 알겠지? 근을 이렇게 안 쓰면 내가 막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 풀면 너무 빡세잖아. 등식으로 문제 풀고 싶어서 이렇게 비례상수 쓰는 거야. 됐나요? 됐어?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좀 찾아볼게요. 자, 두 근을 더해. 그 5알파냐? 같은 문자로 나와야 돼, 당연히. 다른 문자면 이 비례식 성립 안 하겠지. 2대3 안 돼. 알겠지? 5알파 얘들아 두 근의 합쓰면 뭐야? 5 n 플러스 2.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곱 쓸게. 2알파가 아니라 두 근의 곱하면 뭐야? 6알파 제곱. 두 근의 곱은 뭐냐 얘들아? 근과 계수한 게 쓰면 마이너스 6m. 이렇게 식 두 개 찾는 것까지 괜찮아? 조금씩 암산할게. a분의 c 이런 거 딱 봐도 a가 1이니까 그냥 상수항만 쓰면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5로 나누고 6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n 플러스 2라는 거랑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으로 약분까지 했는데 내가 어차피 m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은 알파 자리에다 n 플러스 2 다 넣으면 되겠다. 알파랑 n 플러스 2랑 같다는 거 알았으니까. 대입해주면요. n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m이 됩니다. 맞나요?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마이너스 m 옆으로 넘기면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는 0인 식이구나.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 되는데 하지마. 어제 모든 m에 곱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또 그냥 근과 계수한 게 써. 그게 제일 편하잖아. 그쵸? a분의 c 하면 되는 거죠? 얼마야?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유형 13번. 자, 이런 것도.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좀 찾아봅시다. 자, 두 근의 합 뭐냐 얘들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오케이. k-2. 근데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걸 줬네. 특이하긴 한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k가 일단 2보다 작다 이거 하나 써놓게 알려줬으니까 써야지 뭐. 두 근의 곱은 얘들아 얼마냐? 그렇지. 굿. a분의 c니까 k 플러스 3.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라고 했거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곱셈공식 변형이죠. 이거 뭘로 써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5.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데?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3이 5라는 건가 얘들아? 내가 구한 대로 대입만 했습니다. 전개할게요.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5. 옆으로 넘기면 k 제곱 마이너스 6k 얼마니? 마이너스 7은 0이구나. 그쵸?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뭘로 돼요?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1은 0이냐 얘들아? k 값 뭐야? 7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뭘까? 마이너스 1. 왜? 그래서 이거 좋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됐나요? 졸리면 서서 들어도 돼요. 수업 잘 듣고 가는 게 더 중요해.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요. 자, 여기서도 근과 계수한 계속 쓸게. 나 근데 이거의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래. 이거 그냥 얘가 정해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알겠지? 항상 근을 알파랑 베타로만 정해줄 필요 없잖아. 문제 출제자 마음이니까. 알겠죠? 근데 위에 있는 알파 베타의 합과 위에 있는 애들의 곱인 거니까 잘 찾으면 잘 이쁘게 대입하면 되겠네. 자,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구하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냐? 그렇지, 이제 암산도 잘하네. 맞죠? 두 근의 곱은요? 굿. 맞아.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 두 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래. 2a랑 마이너스 4가 두 근이라는 거야. 맞죠? 이대로 또 그냥 근과 계수한 게 또 써. 또 쓰면 되지 왜? 두 근 더할게요. 두 근 더하면 2a 마이너스 4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b. 그 다음 두근 곱하면 마이너스 8a.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뭐야? 그렇지. 똑같이 쓰면 돼. 근은 얘가 주기 나름이야. 알겠지? 계속 알파랑 베타로만 줄 필요 없잖아. 그지? 전혀 그럴 이유 없어요. 구한 대로 쭉쭉 넣어가지고 이걸로 a 값 구할 수 있지. 2분의 3이겠네. 대입해서 b 값 구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천천히 연립하면 돼. 천천히. 자,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것도 한번 좀 쓸까? 자, 2차항 계수의 x제곱에 니네가 외워야 될 세 번째입니다. 두근의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그렇지.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자, 그럼 내가 지금 일단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7의 0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일단 알려준 거의 두근을 가지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좀 찾아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오, 알파 베타는 얼마야? 그렇지. 근데 내가 진짜 쓰고 싶은 식은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는 식을 쓰고 싶대.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 두근인 거고 난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만 있으면 식 쓸 수 있잖아. 이게 두근이라면 둘이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둘이 더한 게 얼마냐면 두근의 합이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두근의 합이네. 맞아요. 이게 두근의 합이다. 그치? 자, 두근 곱할게. 두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두근의 곱이 되는 거잖아. 근을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이거 전개하면 얘들아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1인 거 맞냐 얘들아?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알파 베타가 2분의 7이라며.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게 두근의 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계산하면 얼마야? 4. 이해하고 있냐? 이거랑 이거를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한 걸 한 번 쓴 거고 얘네 둘을 곱한 걸 한 번 쓴 거야. 됐어요? 신혜 이해하고 있냐? 자, 그리고 바로 식 세울게. 자, 내가 쓰고자 하는 애는 알파 마이너스랑 베타 마이너스를 두근으로 하고 2차항 계수도 2여야 된대. 오케이. 자, 2에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얘야. 두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랑 베타 마이너스를 두근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두근의 합 x인가 뭐야? 플러스 2분의 3x.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두근의 곱. 얘야 얘 두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랑 베타 마이너스를 곱한 거. 그죠?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막 얘들아 얘를 막 인수분해된 식 쓴다면 막 전개하려고 생각해봐. 그거 좀 복잡하다니까? 그냥 알파 마이너스랑 베타 마이너스를 두근으로 할 거야? 그럼 두근의 합도 구해놓고 두근의 곱도 구해놓은 다음 바로 식만 작성하면 돼. 이게 훨씬 편하다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2까지 분배해가지고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이라고 쓰면 끝인 거야. 알겠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알겠지? 유형 16번. 자, 준수랑 아이고 지우지 말걸. 자, 준수가 있는데 나 준수는 B를 잘못 봤대. 야, 그럼 뭘 제대로 본 거야? A랑 C는 제대로 본 거야. 야, B만 잘못 봤다, B를 잘못 봤다는 건 나머지는 제대로 본 거야. 다 잘못 봤잖아? 그럼 이 문제 못 풀어. B를 잘못 봤다는 건 A랑 C는 잘 봤다는 거야. 이게 제대로 봤다는 거야. 그러면 A랑 C 2차항 계수랑 상수항을 알고 있으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중에서 뭐는 맞게 구할 수 있냐? 두근의 곱은 맞았겠지, 그지? 두근의 곱은 오케이. 두근의 곱은 제대로 풀었을 거란 말이지. 잘못 구한 이 두근의 곱은 성립한 애라고. 두근의 곱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2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나? 그 다음에 민지는 C를 잘못 봤대. 그 민지는 뭘 제대로 본 거야? A랑 B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럼 A, B 제대로 됐으면 두근의 합은 멀쩡했겠네? 그치? 두근의 합 구하면 뭐예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이건 제대로 구한 거야. 자, 그러면서 원래 2차 방정식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원래 2차 방정식 2차항 계수는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그는 구할 수 있어.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이게 원래 식이었을 거라고. 이게 이해하나요? 이거 인수분해 뭘로 되냐?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는 0. x는 뭐야? 마이너스 6 또는
2였던 거죠. 둘 중에 음수인 근은 마이너스 6인 거지. 이해했어? 괜찮냐? 유형 17번. 아, 이게 어려워. 유형 17번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잘 봐. 한 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는 식이 좀 쉬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 원래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긴 할 건데 눈으로 안 봐도 풀 수 있어야 돼. 식을. 잘 봐봐. fx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서. 그지? 일단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맞죠? 내가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도 분명히 성립할 거고 베타를 넣어도 분명히 성립하는 거 맞나 이렇게?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인 거 맞지 그지? 따라왔어? 잘 봐야 돼. 이건 좀 이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f 4x-3은 0의 두 근을 구해달래. 일단 근이라는 건 뭐지? x값. 그럼 얘가 지금 f 4x-3이라는 식의 x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6이라는 거 줬어. 일단 알파 베타가 해가 아니야. x 값이 해지 그지? 잘 봐봐. x 값이 해인 거지. 그럼 일단 얘를 4x-3 fx에다 알파 넣어도 0 나오고 베타 넣어도 0 나오고 4x-3 넣어도 0 나온다는 것까진 맞네. fx 그 틀한테 넣는 건 똑같으니까. 맞아요? 4x-3을 알파랑 같다라고 한번 놓고 4x-3을 베타랑 같다라고 한번 놓으려고. 왜냐면 분명히 2차 방정식일 테고 x의 값은 2개 나올 테니까. 근데 그 x의 값을 알파로도 표현을 하고 베타로도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정리하면 4x는 알파 플러스 3. 따라서 x는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x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서 이 f4x-3은 0이라는 식의 해는요 얘랑 얘로 표현이 되는 거야. 둘이 더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이겠네. 3 더하기 3이니까. 그래서 6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거 그래서 알려준 거야. 그래서 4분의 12니까 답은 3이 되는 거예요. 답은. 자, 근데 좀 어렵죠? 이게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잖아. 이게 사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번 식으로 보여줄 건데 그 다음부터 그냥 이대로 풀어. 알겠지? 이대로 풀면 이거야. fx가 0이야. f 알파도 0이야. f 베타도 0이야. f 4x-3도 0이래. 그럼 4x-3이라는 분명히 fx에다가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거니까 알파랑도 같을 수 있고 베타랑도 같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x로 그 다음에 이 식의 해를 물어봤으니까 x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x로 정리해 준 거야. 그 x값 정리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일단 fx가 x-알파랑 x-베타를 원래 이렇게 해로 갖는 식이었다는 거잖아. 원래는 그지? f4x-3이라는 건 얘들아 fx x자리에다 뭘 대입한 거야? 4x-3을 넣은 식인 거야. fx랑 틀려. 그러니까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올 수가 없지. 알파로 표현된 식과 베타로 표현된 식은 나올 수 있는데 알파랑 베타가 해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식이 달라졌으니까. 이해가죠? fx x자리에다가 4x-3을 넣은 거야. 이렇게 fx x자리에다가 4x-3을 넣은 식인 거야. 이 식인 거야. 나한테 이 식의 해를 구한 다음 더하라는 소리였던 거야. 이해했어요? 이 식의 해를 구한 다음 원래 더하라는 소리였던 거라고. 그럼 이 식의 해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잖아. 얘가 0이 되는 값이 4x가 알파 플러스 3, x가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될 때고 이 식이 0이 되는 값도 x가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될 때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둘이 더해야 되는데 이거는 식이 그나마 쉽고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쓰지. 항상 이 식을 매번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얘를 그냥 요 식대로 이해하자는 거야. 식도 훨씬 짧고 간단하니까. 이 식을 이 4x-3을 알파랑 같다라고 한 다음에 x로 정리 한번 하고 베타랑 같다라고 한 다음에 베타로 정리 한번 하면 그게 바로 x값이 되는 거라고. 지금 내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해하고 이 식 풀 때는 이거 대표 문제는 2번 풀어 놓으세요. 한번 이해하는 건 좋으니까. 이게 왜 같은 건지 직접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 같게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같다고 한번 놓고 정리해서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하는 거니까 근해 공식 써서 x값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 다시 거꾸로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요거 볼게.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는 얘가 분명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이랑 똑같다는 거 맞지?
알파랑 베타로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지금 같은 식인 거야, 이 문제에서는. 맞아요? 이거 어려워, 이것도. 잘 봐. 맞냐? 알파랑 베타로 갖는 식이라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왜 인수분하면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자, 근데 어떤 2차식 fx가 있어. 그 fx는 어떤 애냐면 알파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그 말은 얘들아, f 알파도 마이너스 1이고 f 베타도 마이너스 1이란 소리는 얘를 넘기면 f 알파 더하기 1도 0이고 f 베타 더하기 1도 0이라는 거네.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 어떤 식이 있는데 어떤 식에다가 알파를 넣어도 0 나오고, 일단 뭐 좌변은 무시하고, 어떤 식에 알파 넣어도 0 나오고 베타 넣어도 0 나온다는 거잖아. 그거는 해잖아, 해. 인수분해 됐을 때 알파랑 베타가 해로 가는 식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 더하기 1이라는 애는 알파 넣었을 때도 0 나오고 베타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개수가 1이라는 말도 있네요. 맞아요? 따라왔어? 알파 넣어도 0 나오고 베타 넣어도 0 나오는 거 맞지? 근데 우린 fx를 구해야 되는 거지. fx 구하려면 1만 옆으로 이항하면 되겠네? 따라왔냐? 그럼 얘들아, 요 식까지는 내가 알잖아. 얘랑 똑같다며. 그래서 fx 더하기 1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고, 진짜 fx는 여기다 1을 넘겨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거 딱 유형이 2개가 어려울 거예요. 유형 17이랑 유형 19는 꽤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될 텐데 혼자 풀 때 꽤 어려울 수 있어. 최대한 노력해보고, 특히 막 아무것도 안 써갖고 오지 말고. 알겠지? 대표 문제 내가 풀어주는 게 밑에 유형들 풀어보라고, 잘 풀어보라고 풀어주는 거잖아? 얘들아, 다 틀려도 돼. 상관없어. 알겠지? 열심히만 풀어보면 다 틀려도 그 뭐가 문제야. 근데 막 나 이거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냥 빈 공간을 갖고 오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지? 알죠? 조심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유형 볼게요. 자, 얘들아, 개수가 실수네.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2i면 나머지 한근은 뭘까? 3 마이너스 루트 2i. 자, 근과 개수 한 개를 쓸까? 왜냐면 곱셈공식 물어보는 거 안 내. 어차피 딱 봐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 두근의 합 뭐야? 두근 더하면 6. 근과 개수 한 개 쓰면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치? 두근에 곱할게. 두근 곱하면 9 마이너스 2i 제곱이지. 두근의 곱은 근과 개수 한 개 쓰면 뭐야? a, b인 거 맞냐, 얘들아? i의 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그럼 얘는 11이 되겠네?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곱할까?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란 요거 식 2개 있겠네요. 따라왔나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어떻게 구하니? 차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ab다, 2ab.